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대통령은 이재명을 부탁합니다. 내란동식 정권 교체, 민정부 수립. 이재명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몇 번 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아이고, 이번 선거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아, 정말. 자, 봉선동 세자매라는 짤이 있습니다. 봉선동 세자매? 광주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동인데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졌대요. 광주인데도.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갔었거든요. 봉선동 세자매가 올라와가지고 완전 나이트. 아니 여태 대선 많이 치르셨잖아.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의 특징은 뭡니까? 보통 이런 큰 선거 5가지가 중요합니다. 구, 인, 정, 조, 캠. 구도, 인물, 정책, 조직, 캠페인.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특히 대선 때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뛰었다. 그런 얘기 항상 나왔어요.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네. 뭐가 가동이 안 됐다. 제가 정치를 20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 그리고 각각 맡은 분야의 조직이 그런 평가에 인색한 저도 이건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쳐도 아깝지 않다. 2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 전남 공동위원장입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 아예 나주시에 있는 산 밑에 있는 펜션을 하나 얻어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하루만 서울에 올라오거든요. 전라남도 거의 도민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장날을 다 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KBS 전국 노래자랑이 있다. 그럼 그 앞으로 갑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국회의원이 그렇게 장날을 다니는 것, 경로당 다니는 것,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불교본부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보통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거나 이랬는데 그날 단체방에 막 올라옵니다. 저는 어디 갔어요? 스님하고 이런 얘기 나눴어요. 제가 축사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네. 나는 이 역할을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계속 단체방에 올린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도 다 끝나고 나서는 조직 얘기가 나왔고 2012년도 그랬고 3년 전 대선도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조직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첫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무너무 탄압받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 4번 넘기고 비상기업 내란 또 극복하면서 끈끈한 동지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21대 의원총회와 22대 의원총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21대는 이재명 대표가 앞에 앉아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와서 사퇴하시오. 그런 얘기를 면전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라고 얘기해봐요. 당에 있어요 아직도 그분이? 네? 없습니다. 그분들 다 이제 쓸려 나갔는데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원총회도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거든요. 너무 민망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 이재명 대표 표정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인터넷 검색하고 있어요.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근데 22대 국회는 단 한 차례도 그런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선거라고 국회의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난 거죠. 그렇죠? 신이 난 거고요. 세 번째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면. 또 하나는 골목골목 선대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 자랑 좀 하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나 언제 나오나 했어, 저 얘기가. 이 시대의 참 자랑인. 저는 다른 사람이 저희 칭찬하는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작년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때 제가 영광을 12번을 갔습니다.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하면 의뢰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지. 근데 외지에 있는 나름대로 얼굴 알려진 국회의원이 아니 우리 백수읍 경로당까지 왔어? 법성포 상가를 다 돌고 있네? 심지어 나골도 섬까지 들어왔어?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감동입니다. 그때 어려운 선거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2위, 3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골목골목 선대위를 만드는데 저는 광주 전남을 자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인기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어요. 광역단체별로 지금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이 있고 총대장은 추미애 의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거. 근데 이게 정말로. 처음 시도하는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먹힌 거예요, 지금. TV에서만 보던 내가 친근감을 느끼던 국회의원이 눈앞에 나타나면 반갑지. 그것도 면 단위까지 와요. 대선 후보가 광주를 선거 유세를 하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쫙 도열해가지고 그렇지. 후보를 주로 따라다니면서 얼굴 들이밀기. 어. 근데 이번에는 저랑 박찬대, 장경태 셋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장소에 사진 찍히지 말자. 그래서 박찬대 대표는 잠깐만, 그거 한동훈 전략인데? 그런가? 그래서 지금 박찬대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한 컷으로 찍힌 사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대로 밭갈이를 하고 있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홍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안 갔어요. 제 지역군데도.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하면 거기는 이재명 후보를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깍찰 거 아니에요. 정청래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밭갈이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맞는 거 아닙니까? 맞다. 대선 후보와 찍히는 사진 한 장이 정치인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실하죠. 총선 때도 써야 되고 의정부고 써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선거 전략은 정청래 의원 같은 분만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박수. 야. 아이, 쑥스럽구만. 의원님, 좀만 기다리면 내가 칭찬해 주잖아. 알았어. 칭찬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난 선거하고 다르게 바꾸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현장의 분위기가 과거 선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어제도 이제 후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광주 전남 분위기를 전했는데 후보는 군단위, 장날 이런 데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뭔가 갈증이 있어요. 화순의 고인돌 전통시장 장날 제가 갔습니다. 이것도 1번이고 너무 반가운 거. 우리 애기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요. 걸음 걷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청래가 우리 시장에 와줬구나. 우리를 인정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인데 대선 분위기를 처음 느끼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대신 왔잖아요. 정청래가 갔으면 이재명 후보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연대감 이런 게 있고 와줬기 때문에 고맙고 저를 반갑게 맞으니까 저는 또 고맙고 서로 고마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실제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발 동동 구르기도 하고
실제로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핸드폰을 못 여는 분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이건 못 믿겠다, 내가. 정청래 봐서 떨려가지고 핸드폰을 못 연다고? 네, 저를 보는데 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우냐고. 울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고마워요. 애써줘서 고마워요. 이게 뭐냐면 계엄 때 해제를 시켜줘서 고맙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한테는 별로 한 일은 없는데 탄핵 심판정 헌법재판소에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생중계로 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실에 틀어졌답니다. 애썼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참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희 마포 지역에 있는 망원동을 방금도 지금 갔다 왔는데 실제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민주당이 잘한다. 민주당에게 감사한다. 민주당이 고맙다. 이 얘기는 제가 20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해제해줘서 이런 고마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옹호 세력이냐, 내란 종식 세력이냐, 독재 세력이냐, 민주주의 세력이냐. 이것이 딱 짱짱하게 그 대나무 뿌리처럼 잘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도가 이미 잘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투표는 제일 유력을 발휘하는 게 응징표입니다.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투표장에.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두 번째는 동정표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응징표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동정표도 있는 겁니다. 짠하고. 거기다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요, 너무 자부심이 커요. 지금 어디를 가든 쫓아와서 저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대선 때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법안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법사위원장 1년 하면서 남모를 스트레스, 고민 이런 게 실제로 많았습니다. 의원님이 스트레스를 일을 받았으면 국민의힘은 100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 법사위원장 처음 됐을 때도 실제로 곱지 않은 시선이 너무 많았어요. 대통령 탄핵 때인데 소추위원이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인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관하고 싸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었잖아. 헌법재판관한테 막 사태질하면서 막 싸우면 어떡하냐고 그런 걱정을 실제로 했답니다. 그 걱정은 이해 가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말 못하는 고통이 정말 크더라고. 그리고 방송 출연을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뉴스공장 다스베이드 안 나왔잖아요. 혹시 공격의 빌미가 될까봐 그래서 방송도 끊고, 우리 동료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청래가 정말 잘했는데 잘한 거에 1등이 뭐냐면 말 참은 거. 방송 안 나간 거. 그 고통을 견디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대선에서 나온 변수는 뭐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밤에 올라와서 여기저기 골목골목 선대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들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가 있다. 민주당은 다 된 것처럼 자만하고 있다. 오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얘기는 지연해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안 그런데 거기에 각별히 조심하는 것. 박찬대 대표가 의원들한테 긴급 공지 문자를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득표율 예측하지 마라. 그리고 압승이라는 단어 쓰지 마라. 제가 전화를 걸었죠. 나는 광주 전남 담당인데 거기서 그러면 조금 이겨달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숫자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김어준 총수한테는 숫자는 제가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미리. 숫자는 정말 잘 맞춰요. 본인 선거 제약은 다 맞춰요. 평론가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지난 1년 전 총선 때 실제로는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 몇 석 얻는다 하고 그러니까 역결집 현상이 바로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선거 막판에. 나흘 동안. 너무나 뼈 아픕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더 될 수도 있었는데 한 석밖에 안 됐어요. 부산과 강남이 심했죠, 그때. 네. 45% 이상 으로 떨어진 사람이 부산이 너무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대선 때는 어쨌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역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 자체도 크게 이겨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박함, 절실함 그것을 끝까지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마지막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사전투표예요. 다 왔어. 29, 30. 네. 네. 목금이에요. 사전투표가 금토에 해서 토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평일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전투표가 예전 사전투표만큼 쉽지 않아요. 택배 노동자들이 대선 날도 휴무가 아니랍니다. 아니 21세기 대명천지에 참정권 침해가 웬 말이냐. 택배 노동자들 대선 날 휴무로 지정하라. 그리고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이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는 각자 지역에서 선거운동해라. 그 정도로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밭갈이를 하고 있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내란종식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이 2025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